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진호는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피로에 젖은 두 눈으로 시계를 확인하니 밤 11시를 훌쩍 넘어 있었죠. 마케팅 팀장으로서 새 프로젝트 마감이 내일로 다가왔기에 오늘도 야근은 불가피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진동하더니 서연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오늘도 늦게 들어올 거냐는 내용이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진호는 고단한 몸을 의자에 기댔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신혼의 단꿈은 이미 희미해진 상태였죠. 33살 진호와 30살 서연은 소개팅으로 만나 반년 만에 결혼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서연의 활발한 성격과 뛰어난 외모는 진호를 사로잡기에 충분했죠. 프리랜서 디자이너인 서연은 자유로운 시간 활용이 가능했기에 신혼 초에는 진호의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생활 리듬은 점점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진호의 과중한 업무와 잦은 야근은 그의 체력을 바닥내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서연은 넘치는 에너지로 밤늦게까지 활동하는 것을 즐기는 편이었죠. 집에 도착한 진호는 조용한 집안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이 남긴 메모에는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는 내용만 적혀 있었어요. 씻고 나와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대충 저녁을 해결한 진호는 소파에 몸을 묻었습니다. 요즘 들어 서연의 외출이 잦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저 활발한 성격 탓이라고 자신을 위로했어요. 잠들기 전 진호는 서연에게 언제 들어오느냐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곧 들어갈 거라는 짧은 답장만 돌아왔을 뿐이었죠. 피로에 지친 진호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새벽 2시 서연이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도 진호는 깊은 잠에 빠져 아내의 늦은 귀가를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 진호 옆에서 서연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화장실 세면대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서 진호는 피로의 그림자를 발견했어요. 언제부터인가 부부 사이의 대화는 줄어들고 서로의 생활은 점점 독립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 때 서연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진호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출근 준비를 마쳤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를 바라보며 진호는 이전과 달라진 그들의 관계에 대해 생각했죠. 결혼 초에는 서연이 항상 진호의 출근 시간에 맞춰 일어나 아침을 함께 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일상이 사라졌습니다. 회사에서 진호는 평소처럼 업무에 집중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서연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친한 동료 민수와 식사를 하며 요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신혼인데 벌써부터 서로 시간을 따로 보내는 것이 정상인지 물었더니 민수는 각자의 생활이 있는 것이 현대적인 결혼이라며 별일 아니라고 그를 안심시켰죠. 퇴근 후 진호는 오랜만에 일찍 집에 돌아갔습니다. 서연에게 깜짝 선물로 와인을 사들고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없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자 서연은 작업실에서 늦게까지 일이 있다고 답했죠. 실망한 진호는 혼자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서연이 귀가했어요. 화장이 조금 번진 얼굴로 들어온 서연에게서 술 냄새가 났습니다. 진호는 작업실에서 일했다는 말이 거짓말인 것을 눈치챘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죠. 서연은 샤워를 하고 나와 진호에게 다가와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스킨십에 진호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서연이 먼저 진호의 목에 입을 맞추며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지길 원했지만
하루 종일 이어진 회의와 업무로 지친 진호는 미안하다며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이내 이해한다는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진호는 서연과 함께 아침을 먹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둘이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눴지만 어색함이 감돌았죠. 진호가 서연의 요즘 작업에 관해 물었을 때 서연은 대충 얼버무리며 대답했습니다. 대화는 곧 끊어졌고 침묵만이 식탁을 채웠어요. 출근길에 진호는 서연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으로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아내의 마음이 점점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퇴근 후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제안에 서연은 친구와 약속이 있다며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이런 변명이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는 생각에 진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진호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서연에게 늦게 들어간다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술이 몇 잔 들어가자 평소 말이 없던 후배 기태가 진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망설이는 듯한 표정으로. 기태는 지난주 강남의 한 클럽에서 서연을 봤다는 말을 꺼냈죠. 처음에 진호는 친구들과 술 마시러 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태의 말이 이어지면서 진호의 표정은 굳어졌어요. 기태는 서연이 낯선 남자와 매우 친밀하게 춤을 추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두 사람이 함께 클럽을 나가는 모습을 봤다는 사실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진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기태의 말이 사실일까 의심했지만 최근 서연의 행동들이 떠올랐어요. 늦은 귀가 잦은 외출. 그리고 점점 소원해지는 부부관계 모든 것이 이제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서연은 없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진호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아내에게 직접 물어볼까? 아니면 좀 더 지켜볼까 고민하던 진호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결심했죠.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와 같이 행동했습니다. 밤늦게 친구와 술을 마셨다는 말에 진호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제 진호의 눈에는 서연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럽게 보였습니다. 서연이 자주 확인하는 휴대폰, 갑자기 바뀐 비밀번호 그리고 메시지가 오면 황급히 확인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수상했죠.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진호는 서연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며 서연을 경계하지 않는 척했어요. 그러면서도 서연이 거짓말하는 순간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작업실에 있다고 했지만, 전화했을 때 들리는 카페 소음 친구와 있다고 했지만 우연히 본 위치 정보가 전혀 다른 곳을 가리키는 경우 이런 일들이 쌓여갔죠. 진호는 직장 동료인 재현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재현은 컴퓨터에 능숙했고 진호의 상황을 듣고는 휴대폰 위치 추적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진호는 서연이 잠든 사이 그녀의 휴대폰에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이런 행동이 옳은지 고민했지만 더 이상 속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더 컸죠. 다음 날 서연은 프리랜서 작업이 많아 밤까지 작업실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호는 평소처럼 이해한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나 위치 추적기는 서연이 작업실이 아닌 강남의 한 호텔 근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진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이제 남은 것은 직접 확인하는 일뿐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서연은 친구와 영화를 본다며 외출했습니다. 진호는 이번에는 직접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서연이 나간 지 30분 후 진호도 집을 나섰습니다. 위치 추적기는 서연이 영화관이 아닌
강남의 한 클럽 근처에 있음을 가리켰죠. 진호는 클럽 건너편 카페에 자리를 잡고 기다렸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표정은 담담했어요. 2시간이 지났을 때 클럽에서 나오는 사람들 사이로 서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옆에는 한 남자가 있었죠. 친밀하게 팔짱을 낀 두 사람의 모습에 진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두 사람이 택시를 타고 사라지자 진호는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택시는 근처의 모텔 앞에 멈췄고 서연과 그 남자는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진호는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배신감보다는 허무함이 먼저 밀려왔죠. 아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한 순간 진호의 머릿속에는 이상하게도 오히려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진호는 침착하게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었어요. 그날 밤 진호는 서연의 거짓말들 위치 기록들 그리고 오늘 본 장면까지 모든 정황을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그러고는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민준에게 연락했죠.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처럼 친구 집에서 늦게까지 이야기하다 자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진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는 아내의 거짓말에 분노하기보다는 앞으로의 계획에 집중했습니다. 민준과의 상담 후 진호는 이혼을 결심했고 필요한 증거를 모으는 일에 착수했죠. 일주일 동안 진호는 서연의 외출을 몰래 따라다니며 그녀와 남자의 만남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메시지까지 모든 자료를 수집했어요. 그러면서도 집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서연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진호는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도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던 중 진호는 서연이 만나는 남자가 이전 직장 상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남자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중의 배신이 진호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죠. 어느 날 저녁 서연이 또 외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진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디에 가느냐고요? 서연은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술 마시러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도 주고 싶었던 진호는 정말 친구들 뿐이냐고 다시 물었죠. 서연은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럼 누구와 만나겠냐며 반문했어요. 그 순간 진호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구할 가치가 없는 관계라는 확신이 들었죠. 금요일 아침 진호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서류 가방 속에는 이혼 소송과 관련된 모든 서류가 담겨 있었어요. 오늘은 평소와 다른 하루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진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동료들은 진호의 달라진 분위기를 눈치챘지만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죠. 오전 회의가 끝난 후 진호는 상사에게 개인 사정으로 오후에 휴가를 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성실했던 진호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상사는 별다른 질문 없이 허락했어요. 진호는 점심시간이 지나자 회사를 나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이날 저녁의 계획을 확인했죠. 서연에게는 오늘 회식이 있어 늦게 들어간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예상대로 서연은 자신도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늦을 거라고 답했어요. 진호는 이제 서연의 거짓말이 예상 가능할 정도로 패턴화되었다는 사실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오후 내내 변호사와 함께 마지막 준비를 마친 진호는 저녁에 서연이 자주 가는 클럽 근처로 향했죠. 저녁 8시 서연은 예상대로 그 남자와 함께 클럽에 도착했습니다. 진호는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서연의 얼굴에는 집에서는 볼 수 없었던 행복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이 진호의 가슴을 또 한 번 찢어 놓았지만 이제 더 이상의 감정적 동요는 없었죠. 두 사람이 술에 취해 클럽을 나와 택시를 탈 때 진호는 그들을 놓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예상대로 그들은 이전에 갔던 모텔로 향했어요. 진호는 이번에도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2시간 후 진호의 휴대폰에 연락이 왔죠. 변호사가 준비를 마쳤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올 무렵 서연과 남자가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어딘가로 향했어요. 진호는 이미 서연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사 결과 서연은 종종 그 남자의 오피스텔에서 밤을 보내는 경우가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진호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혼 서류와 증거 자료들을 정리했어요. 내일 아침 서연이 돌아오면 모든 것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밤새 진호는 복잡한 감정과 싸우며 잠들지 못했죠. 결혼 생활의 처음과 끝 행복했던 순간들과 무너져 내린 순간들이 교차하며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침 8시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돌아온 것이었어요. 진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진호를 보고 놀란 듯 했지만 곧 평소처럼 웃으며 친구 집에서 자고 왔다고 말했죠. 진호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어요. 무슨 농담이냐며 웃으려던 서연의 표정은 진호가 꺼내놓은 증거 자료들을 보고 굳어졌습니다. 사진, 동영상, 위치 기록, 통화 내용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나열되어 있었죠. 진호가 무덤덤한 목소리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을 때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내 울음을 터뜨리며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실수였다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호의 마음이 흔들릴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이미 진호의 결심은 확고했죠. 진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후회도 미움도 없다고요. 그저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각자의 길을 가자고 했습니다. 서연은 울부짖으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매달렸지만 진호는 이미 변호사를 통해 이혼 절차를 시작했다고 알렸어요. 또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덧붙였죠. 서연의 얼굴이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에게 이런 일을 벌이면 안 된다고 애원했어요. 그가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진호가 알고 있다는 것에 더욱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진호는 서연이 자신보다 그 남자를 더 걱정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이것이 마지막 확신이었습니다. 서연은 당장 짐을 싸서 나가달라는 진호의 요구에 울면서 따랐습니다. 오후가 되기 전 서연은 몇 가지 짐만 챙겨 집을 나갔어요. 진호는 창문으로 서연이 택시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예상과 달리 마음이 아프지 않았죠. 오히려 오랜 시간 짓눌려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진호는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고 다음 주부터 새로운 회사에서 일할 예정이었어요. 상사는 아쉬워하며 만류했지만 진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죠. 퇴근 후 진호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자 친구들은 진호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어요. 민수는 진호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냉정하게 처리한 것을 칭찬했습니다. 언제나 이성적인 진호답다며 격려했죠.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서연은 계속해서 진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었지만 점차
원망과 비난으로 바뀌었어요. 진호는 모든 연락을 변호사에게 전달할 뿐 직접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 소모를 피하고 싶었죠. 상간자에 대한 소송도 시작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처음에 강하게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어요. 결국 그는 합의를 제안했지만 진호는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었죠. 자신의 결혼 생활을 파괴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이혼 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서연은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위자료 청구에도 순순히 응했어요. 진호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마지막 재판에 나올 때 진호의 눈조차 마주치지 못했죠. 상간자에 대한 소송도 진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 남자는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불하게 되었고 이 사건이 회사에 알려지면서 직장 내 입지도 크게 흔들렸어요. 더 큰 문제는 그의 아내에게도 이 사실이 알려져 그의 가정도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두 가정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에 그는 깊은 자책에 빠졌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서연이 일하던 디자인 업계에서도 이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서연과 함께 일했던 클라이언트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결국 서연은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진호는 새로운 회사에서 적응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더 큰 규모의 회사였고 업무 강도도 높았지만 진호는 오히려 이런 환경을 반겼어요. 일에 몰두하는 것이 과거를 잊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말에는 취미 생활을 시작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진호의 휴대폰으로 서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진호는 잠시 고민했지만 이미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냈고 결국 진호는 단 한 번만 만나기로 했죠. 카페에서 만난 서연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외모는 사라지고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어리석었다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죠. 하지만 진호의 마음은 이미 서연을 향한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옛 인연에 대한 연민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서연은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진호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고 말했죠. 서연은 끝내 받아들이지 못하고 흐느꼈지만 진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였어요. 이별의 자리를 뒤로하고 돌아오는 길에 진호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서연을 향한 미움도 분노도 모두 사라진 상태였어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진호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죠. 이혼 후 1년이 지난 가을 진호는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였고 새로운 환경에서 그는 더욱 성장했어요. 사무실 창밖으로 물드는 단풍을 바라보며 진호는 지난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상처였지만 그 경험이 오히려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주말에는 취미로 시작한 등산을 계속했습니다. 산에 오르며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 진호에게는 최고의 힐링이었어요. 어느 산행에서 우연히 같은 등산 모임의 지연이라는 여성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진호와 비슷한 또래로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죠. 지연과의 대화는 편안했습니다. 서로의 관심사와 생각을 나누며 진호는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의 즐거움을 느꼈어요. 지연은
이혼한 진호의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서두르지 않는 태도로 진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산행 후 간단한 식사를 함께하는 사이가 되었죠. 처음에 진호는 새로운 관계에 조심스러웠습니다. 이전의 상처가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연은 그런 진호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죠. 어느 날 지연은 진호에게 상담을 권유했습니다. 전문가와의 대화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꼈지만 진호는 용기를 내어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일에만 몰두하며 관계를 소홀히 했는지 깨달았죠. 물론 서연의 잘못이 더 컸지만 자신도 완벽한 배우자는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진호와 지연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였기에 진호는 이전과는 다른 안정감을 느꼈어요. 지연은 바쁜 진호의 일정을 이해해 주었고 진호 역시 지연의 학문적 열정을 존중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죠. 가끔 서연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방의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진호는 더 이상 분노나 미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때 자신의 삶의 일부였던 사람으로 기억할 뿐이었죠. 크리스마스 이브 진호와 지연은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진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사랑은 믿음과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타인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진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 빛나는 밤하늘 아래 진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상처는 아물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욕망의 그림자에 가려보지 못했던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죠. 진호는 집 현관문을 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끝없는 여정이고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라고요.